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98년도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 안보가 지금도 매우 흔들거리고 있죠. 2008년도에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라 라고 얘기해서 정말 상당 부분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사모의 송영인 회장님,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위원회의 박완수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야, 정말 두 분은요, 예. 애국자이면서도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네.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이거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유, 크죠. 이거는 나라가 이게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돌아가서 예.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 강제퇴직 당한 그 예.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제가 그 98년 2월 25일 날 김대중 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 취임 선서를 한 지 33일 만인 4월 1일자로 이 국정원의 전문 정보 수사요원 581명을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 조성 기반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공활동 무력화를 그러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국정원의 전문정보 수사요원 정보요원 581명뿐만 아니라 경찰의 대공경찰 2,600여 명, 기무사 전 보안사죠. 보안사의 대공수사요원 600여 명, 그리고 대공공안기관의 핵심인 검찰의 공안검사 40여 명을 일시에 대량 학살하는 엄청난 소위 말하는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량 학살뿐만 아니라 공안기관 내에 대공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그야말로 적화통일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사회에 종북 세력들이 만연해가지고 사회의 혼란을 조성시키는 국가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한 엄청난 그러한 이 국기문란을 자행했던 거 아니냐 하면서 가슴 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정말 큰일인 사건이었는데 예.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네. 우리 박완수 사무총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렇게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난 뒤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일단 대기 발령을 시키고 이제 합법적으로 대기 발령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강제 퇴직을 강요하고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벌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가공무원법에도 명예퇴직이라는 거는 돼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네.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네. 그 명예퇴직 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도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기관에도 다 있지만, 네. 그러나 우리 국정원은 그 당시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에 지금 우리 국사모 송영인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국기문란에 가까운 대량 학살 조치에 해당하는 대기를 불법적으로 대기라는 1년간 재택 대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퇴직을 그 명태를 신청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렇죠. 재택근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건 공무원법에도 없어요. 없- 재택근무라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음.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다른 어떤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명퇴를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명퇴를 강요를 하니까 당사자들이 명예퇴직 그 신청을 안 하거든요. 응하지 네. 않으니까 1년 동안, 무려 1년 동안에 걸쳐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 과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협박 수단이. 첫 번째는, 순화조라는 그 특별 조직을 구성해서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그 순화를 하는 겁니다. 명퇴를 하지 않으면은 당신들한테 불이익을 줄 거니까 스스로 명퇴 신청서를 써라 하는가 하면 또 특별 경력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특별 경력금을 따로 줄 테니까 명퇴를 해라. 이런 그 가진 방법을 다 했고 심지어는 그게 무력화되니까 안 되니까 심지어는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하실 수사국 지하실에 끌어다가 체육복으로 갈아입히고 또 거기서 밤잠도 안 재우고 거의 협박 수준으로 그 다른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조사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회유, 협박 1년 동안 이루어진 다 건데. 했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 그 일부 그 국장급 간부, 자기가 모시던 국장급 간부들을 지하실에다 대놔서 이 팬티도 안 입히고 홀딱 벗겨가지고 말이죠. 예. 가진 그 이 자만적으로 모멸감을. 고문을 지고 인격적 살인, 이런 인격 살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이라는 게 뭔지를 그 당시에 적나라하게 죄 없는 명퇴 신청서에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그런 협박 공갈을 장애했던 것이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강제 그 학살을 한 그런 그 이 만행이었습니다. 야, 이런 사항들은 지금 국정원에서 2008년 10월 그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뭐 잠시 예. 일어나겠는데요. 예. 바로 요겁니다. 예. 그 이게 1,50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네요. 진상규명 그- 내용인데 159페이지짜리 이것이 이런 그 결과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건 이 네. 안에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야, 저희가 정말. 주장하는 거가 아니라 그들이 조사해서 밝혀낸 진실입니다. 이게. 야, 이거 아니 그래서 말이죠. 이병헌 양 당신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야. 그 당시에 국장이라면 당신 그 직급이 거의 뭐 한두 저건데 그 사람이 국장이 말이 지하실에 끌려가서 팬티도 못 입고 말이야. 그리고 그 데리고 있던 직원한테 말이지 가진 인격 좀 뭐여 인격 살인을 당하는 고문을 했어. 근데 당시 지금 국정원장으로 와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내용 전부 저 진상조사에 나왔는데 그거 봤어 한 번이나? 예, 왜 그래도- 동료의식이 없어? 따로 이거 나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이여? 그러면 안 돼. 국정원에서 당신도 그 인생을 바쳤잖아. 청춘을 바친 사람이 말이야. 그런 동료의식의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치에서 이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라고. 야. 그리고 그 사람들 불러서 그 한번 당신 빨간에 껴가지고 팬티도 안 입혀서 한번 공갈 역부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당신도 한번 당해보라고. 세상이 그러면 안 돼. 변해도 말이지. 이병헌 원장이 가진 아주 내 동료의식이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많이 지금 예. 격앙되셨는데 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강제 퇴직하신 분들이 재판을 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예.
또 MB 정부 들어와서는 예. 이렇게 진상 규명도 했고 이런 자료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네. 당연히 또 그 강제퇴직자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야 될 텐데 네. 오히려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는 예. 거죠 전혀. 그래서 예.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예, 하고요. 예, 예. 일단 뭐 그래도 강제퇴직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셨을 텐데 예.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경과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99년 3월 31일까지 지금 가진 협박 공갈을 다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한 30여 명이 끝까지 명퇴를 안 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라. 니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라. 막 국가정보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따구로 저가 되겠냐고 해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4월 1일자로 직권면직을 된 21명의 2급 내지 3급 저 같은 그런 그 간부들이 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예. 그 소청심사를 하다가 뭐 시간만 끌더니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권면직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4년 5개월 12일 만에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2003년 9월 달에 국정원장이 누구냐 하면 고영구 율사입니다. 변호사. 이 고영구 원장의 율사 출신이 보니까 도저히 항소를 해도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예. 항소 포기를 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승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나머지 10여 명의 그 직권면직 그 사람들도 겁이 나서 못했다는지 안 했는데 다시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박한수 사무총장 같은 강제로 그냥 수모를 겪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퇴를 한 예. 우리 직원들도 이제 한 40여 명이 그 또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08년 그 2월 이 사건이 제 그 소송을 하기 전에 2008년 2월에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60여 명 모여서 뭘 만들었냐면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 촉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성을 해가지고 국정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4월과 6월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대통령과 여야당에 또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언론 대상 국정원의 불법적인 강제퇴직 폭로 및 진상규명 촉구 광고를 이제 동아일보 같은데 크게 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송을 지금 이어가게 된 거죠. 예. 네. 아유, 뭐 엄청난 뭐 소송전과 광고전 계속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제퇴직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결과가 이제 국정원에 보고됐는데, 이것들도 직원들에게, 퇴직자들에게도 전달됐나요? 이 보고서가? 아니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이 2008년에 이제 저희들이 국정원 앞에 가지고 애국단체 그 회원들하고 800여 명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원 정문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예. 진상규명을 촉구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걸 이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09년 2월 말에 당시에 김성호 원장이 조사를 하다가 이제 원장을 바뀌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온세훈 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국정원에 아주 핵심적인 에리트인 전문 그 감찰 수사 요원 3천여 명이 연인원 3천여 명이 동원돼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조사 결과에 밝혀진 게 뭐냐면 이거 조사 결과 여기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에 자기들이 이거 한 겁니다. 요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일부 호남 출신 직원들에 의해 자의적인 대기 발령자 선정, 명예퇴직 과정에서 회유, 강압, 소청 소송 시 증거 자료를 위변조 및 위증 등 면직 과정이 위법 부당에 처리된 사실을 이 조사 결과 확인을 했다. 이래가지고 국정원 정부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에
정권 교체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온 내외 호남 출신 실세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이 인사팀이 아니라 우리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이들이 주도하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조사 결과 밝히면서 당시 표방한 구조조정 목적과는 달리 호남 출신 중역 및 영남 직원 퇴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등 면직 처분 자체가 형식 내용 전반에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이게 아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의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 전직 직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정신적, 금전적 피해 보상을 위한 합당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요게 뭐냐 하면 가려고 보면은 80년도 해직 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위와 같은 위법 부당 행위를 주도했거나 전국적으로 동조했던 현직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이 진상조사 결과 보고 종합편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아까 얘기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소명 자료에 다 그것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 내용이라 방송에서 그렇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정말 회유와 협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그래도 지금은 밝혀져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에는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명예회복을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정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입장을 하고 우리 박 총장이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보낸 공문까지 있습니다. 국정원장명이고 거기에 보면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귀위원회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진하고자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원차원의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보상 문제나 저희들 명예회복을 해주겠노라고 공문으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7번에 걸쳐서 약속을 한 거를 지금 와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너무하네요. 말도 안 되죠. 개인도 그렇게 못할 텐데 국가기관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정원장이 지금 보수정권 들어와서 여러 번 바뀌었고 원세훈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시킨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원장은 진상조사가 끝났으면 말 그대로 TF팀 구성하고 진상조사하고 보상 명예회복 다 해주겠다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근데 바로 지금 그 원장이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그런데 물론 원세훈 원장 때 이게 조사가 완료돼서 해촉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저거는 누구냐면 이병호 원장이에요. 근데 이병호 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뭐냐 하면 법원에서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만든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라. 이렇게 3번을 명령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언제냐면 2005년 5월 26일 금년 2월 19일까지 3번에 걸쳐서 재판부가 이 진상조사 종합보고서를 내라. 아니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자료를 잊어버렸다고요? 자료가 없다고요? 이따오로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아주 현명하신 재판장님이 아니다 정보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꼭 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 159페이지짜리 진상보고서와 1500페이지짜리의 소명자료가 나오게 돼서 지금 알게 된 거죠. 이병호 원장도 끝까지 속였어요. 아니 이병호 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장을 하시는데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얼마나 노력하고 안보 정책 세우는 그렇죠. 그런 정부인데 예.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바로 국정원인데 맞습니다. 이병호 원장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 정말 예. 국정원의 대량 해고, 대량 학살 예.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 일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숨기고 예. 감추고 네. 예? 그것도 모자라 갖고서는 이제는 은폐하고 네. 야 이게 근데 이병호 원장은 도대체 어떤 출신입니까 이 사람은? 이병호 원장님도 청춘을 우리 국정원에서 옛날 저도 중앙정보 때 근무했어요. 73년도 근무했어요. 그때부터 같이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당신이랑 저 이병호 원장님과 가까운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실에 끌려 들어가서 팬티도 벗기고 1급 국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실이 조사 결과에 다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 이병호 원장님 국정원에서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국정을 똑똑히 하라고 그런 식으로 후배들에게 훈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 들어가서 이제 보신주의?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기서 아주 그냥 편안히 있다가 그냥 낮잠 자고 있다 나오려고 그래? 그럼 나라 망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국가기관이 확립됩니까? 국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에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병호 원장님, 아니 원장 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180도 사람이 달라집니까? 나 이병호 원장님 요새 이거 죄송한 얘기 같지만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80이 되시는데 혹시 일찍이 이 노만기가 오신 거 아닌지 나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님도 걱정스러워요. 이런 사람을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정보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이 거의 일을 안 한다. 네. 예, 정말 한심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니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진상 규명이고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정원이 바로 일어설 수 있는데 이걸 숨기고 법원에 3번씩이나 안 준다? 그런 자리에 국정원직을 맡고 있다? 야 이게 국정원장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사람 좌파 정권 때 야, 국정원장보다 보다 더하네. 겁니다, 이거는. 더하네. 좌파 정권 거야. 국정원장보다 더 심하다. 그게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원장님 이병호 원장님 이걸 만약에 그 원장님 선에서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의 민주시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걸 보고를 하세요. 보고라도 하시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보시면 아마 난 기절하시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걸 좀 꼭 하세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또 좀 하기로 하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렇게 많은 진상규명 내용이 나왔고 예. 이 안에는 간부들을 불러서 홀딱 베껴갖고 퇴직하라고 압박하고 예. 어떤 사람은 불러서 돈 준다고 그러고 예. 그것도 특정 계파 예. 또 특정 지역 출신들이 대량 해고를 했고 그 당시에 경찰, 국정원, 예. 군 할 거 없이 예. 안보직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대량 학살 당했는데 그렇죠. 예.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국정원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이라 그러면 군 경찰은 또 이만큼일 거고 그렇습니다. 군도 이만큼일 거고 한 수만 똑같죠? 페이지짜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야 이거를 지금 현직 국정원장이 숨기고 은폐하고 있다? 이거 아까 말씀했다시피 좌파 정권에서 국정원장도 이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적행위가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땐 말이죠. 그러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신 회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국정원에 호소도 해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호소도 하고 정말 협조도 당부해보고 우리들을 위해서 좀 구제를 해주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예. 라고 얘기했는데도 여태까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지금 호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법원이 국정원에다 대고 예. 이러한 자료들도 있으니 예. 서로 화해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국정원장은 못하겠다 이렇게 그게 나왔다면서요. 문제죠. 그게 그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금년 6월 7일 날 예. 지금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예. 재판장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네. 원고 피고 측에 똑같이 통보를 하면서 이 사안은
그 원피고가 화해를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면을 고려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본래 요구했던 요구 금액의 반. 그러니까 받아야 될 보수의 반만 지급해라 하는 권고 결정을 재판장이 임의로 내려가지고 양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건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보상을 해준 걸로 되는 거고. 뭐 명예든 뭐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거든 뭐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보겠다는 네. 게 또 이제 피해자 측의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거를 뚜렷한 사유도 되지 않고 불복을 하고 이 있다 이거 화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화해가 파기가 된 겁니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8월 25일 날 다시 재판이 속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야, 재판부가 봤을 때는 자료도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서로 잘 타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정원에 다시 그 자료를 보냈더니 그냥 우리는 재판해버리겠다. 네. 야, 이 국정원장은 말이죠. 예. 다음에 좌파 정권 들어왔을 걸 걱정해갖고 지금 아마 지금 무슨 뭐 메시지 같은 거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 전부가 아닌 명예회복과 예. 일정의 보상인데 그렇습니다. 법원은 반 정도라도 해라. 네.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합의해주면 다음에 좌파 정권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혹시? 바로 그것 때문에 안 하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이 기가 막힌 게 말이죠. 네. 진상 보고서에 보면은 여기는 그 이 박안수 사무총장을 비롯해 가지고 한 40여 명이 그 고복까지 승소를 그 반 이상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완전히 다 패소를 했어요. 음. 그 패소한 이유가 뭐냐면 온고의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퇴직자가 강제 퇴직자가 그 소송을 한데 상대로. 그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온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할 때 변호사가 당시에 그 기조실장이었던 김만복이 김만복의 서울법대 동기동창인 양모모 변호사 뭐 다 알대요. 뭐 변호사사에서 그 사람 누군지. 예. 그 당시에 뭐 천문학적 숫자에 거액의 무슨 뭐 수입료를 받았냐 어쩐지는 설이 있지만 뭐 확인은 안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 변호사가 그 수입료 거액을 받고 이 피고의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이래서 이게 5월 10일자 조선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에 난 그 광고 내용입니다. 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하창우 대한민국 변호사협회 회장님, 하창우 회장님, 변호사들이 이래도 됩니까? 해가지고 이 내용을 그때 당시에 양모모 변호사와 이런 돈을 받고 이런 짓 했다고 이걸 냈는데 답변을 해달라. 대한민국 변호사협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지껏 답변이 없어요. 보세요. 5월 10일 날 나간 겁니다. 조선일보에. 네, 뭐 저는 예. 정말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일부 예. 재판 과정에서 예. 국정원 측에 예. 이 법원에 대한 예. 또 로비가 있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로비 정도가 아니라 예. 자기네들이 밝혀낸 자기들이 스스로 밝힌 이 진상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사 내용에 조사 내용에 진상 보고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냐면 말이죠. 고용부 원장이 그 직접 지시한 게 뭐냐면 이 판사들은 재판 이거에 낸 이 준비 서면을 보지 않으니까 가서 마음 놓고 위증을 해도 된다. 이런 지시가 거기에 있어요.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사람도 위증을 지시했네요. 지시했죠. 그리고 고용부 원장님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이건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재판을 맡으신 재판장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국정원에 이 재판이 할 때 3번에 걸쳐서 이 진상 보고서 자료를 내라고 세 번 지시했어요. 그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다 나온 거고, 고영구 원장이 참모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고 김만복 그 부재수실장은 한술 더 떠가지고 한술 더 떠서 더 나쁜 짓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정원장까지 했잖아요. 거기 지금 그래서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송 회장님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자기네들이 진상조사한 내용 문자 하나도 안 바꾸고 제가 여기 가져온 게 바로 이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009년 3월 달에 작성한 1500페이지, 이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89페이지에 보면 국정원은 2005년 3월 항소심이 진행 중인 국강투의 소송에서 승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 관련 현안 소송 대처 방안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예.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사 결과 밝혀진 건데요. 변론 대처는 유관부서 및 법무법인 뭐뭐 등 소송 대리인 측과 긴밀히 유대하에 새로운 법적 대응 논리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및 중앙지법 지휘부를 국정원 공공단을 통해서 접촉해가지고 원 관련 소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담당 재판장을 법무법인 공공의 행정팀장 임모모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해가지고 원 관련 소송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재판부에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진짜 소송에 대해서 이건 정말 직접 큰일 개입한 납니다. 거죠. 개입하는 기관이. 얘기입니다.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국정원 모모 과에서는 담당 주심 판사 등을 사적으로 접촉해서 협조 당부하는 것을 병행하고, 이런 게 전부 자기네들이 밝혀낸 내용을 저희 여기 이 보고서에 진상조사 담겨 결과 있는 보고서 담겨 있는 159페이지하고 1500페이지가 넘는 소명 자료에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지금 우리 박한수 사무총장이 얘기한 그대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두 분이 당사자의 일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흥분이 되지만 저도 예, 흥분되는 이유가 네, 네. 이게 대한민국 안보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그럼요. 있는 일입니다. 현직 국정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처럼 덮고 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다는 거를 바로잡아야지, 이걸 오히려 더 덮으려고 한다? 이거 사실 보수 정권에서 또 시작한 진상조사인데요. 1500페이지 이상의 이 진상규명이 나왔는데 이걸 덮은다? 이거 좌파 정권도 하지 않는 일이고, 또 재판부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3번이나 거부했다? 이것도 말이죠.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이 화해 공고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덮고 가는 일. 야, 지금 국정원장님, 밖에서는요, 국정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장은 도대체 뭐 하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증거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박한수 사무총장님이 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의 근 20년 동안 저희들 억울하게 퇴직 조치 당한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투쟁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도 않고 있고,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이 법원의 그 화해를 다시 받아들인다면 더없이 과거사 그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지금 70노로에 예. 저희들 다들 이제 지금 이 소송 과정에서 죽어가는 직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고 지금 살아있는 직원들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투쟁할 것을 국민들을 상대로라도 저희들은 반드시 투쟁할 것입니다. 고발하고 투쟁해서 국정원이 바로 세워지는 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송영인 회장님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세워진 그 목적 그대로 이행해야 될 임무 그대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병호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이제 더 이상 일 안 한다는 국정원의 오명을 벗어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있어야 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된가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정체성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후배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일 안 하는 거 가르치고 나가시면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국정원장 중에 제일 못난 이병호 원장이라는 얘기 듣지 않게 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병호 원장님, 이제 더 이상 후배들에게 또 옛 동료들에게 그렇게 못난이 소리 듣지 마시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남은 임기 잘해 주셔야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명권자에게 큰 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라도 깨우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드리면서 국정원장 이병호 원장님의 건강도 빌고 행운도 빌면서 이런 일하라는 국정원의 오명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자 세워진 국정원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거기 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런 조직은요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좌파들이요 국정원 없애려고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요 국정원이 하는 일을 너무 못하고 좌파들 눈치만 보다가 이제는 쓸모없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국정원을 비판하는 좌파들이 없습니다. 왜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요 아마도 역사 이래 좌파들에게 가장 욕먹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국정원장으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 제발 개인이 만들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신의 한 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